안녕하십니까. PSLab의 송인식입니다. 문제해결 방법론 DMARC 또는 DMAC이라고도 하죠. 제12강 Improve Phase의 첫 번째 스텝인 개선계획 수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제3강이 로드맵 구조 해석이었죠. 로드맵, DMARC 로드맵에는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스텝이 3개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Analyze Phase, 또 Improve, Control Phase가 각각 첫 번째 스텝에 계획을 수립하는 스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는 스텝의 이제 역할은 뭐죠? 네, 앞 단계에서 진행됐던 내용, 산출물이 그대로 인풋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설명하는 그런 모습이 통상적으로 이 첫 번째 스텝, 계획 수립 단계에서 읽혀져야 된다는 얘기죠. 통상 장표로는 한 장 정도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장표는 아니기 때문에 앞 단계의 산출물이 인풋으로 정확히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후에 전개될 것인지를 일목요연하고 구체성을 띠게 그렇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Improve Phase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흐름을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Analyze의 최종 단계, 개선 방향이라고 하는 산출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개선 방향이라는 산출물이 인풋으로 들어와서 이후에 이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정리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개선 계획 수립인데, 이것은 이제 상황에 따라 틀리죠. 과제마다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정해진 방식이 있다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유를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전략을 수립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좀 적절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략 수립한 대로 이제 이유를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최적화라고 하는 부분, 최적화라고 하는 건 최적화 스텝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개선의 어떤 내용이 프로세스에 딱 맞게 딱 끼워진 상태예요. 된 모습입니다. 된 모습. 이미 이것이 이렇게 될 거다라는 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아지겠구나 라는 판단을 여러 사람이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제 기대 효과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개만 프로세스의 어떤 특정 영역에 한 개만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우리 애널라이즈 단계에서 보면, 애널라이즈 페이지에서 보면 근본 원인을 찾아 들어가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개선 사항들이 자잘한 것들도 나오고 큰 것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이제 개선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기대 효과가 다 썸메이션 되는 거죠. 다 더해지면 우리가 매저 페이지에서 얘기했던 실질적인 목표의 달성이 된 거냐라는 것을 이제 검증하는 그런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식스 시그마 수준이 달성돼야 된다 그랬죠. 통상적으로는 이것은 랩 스케일입니다.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수준을 얘기를 해요. 단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식스 시그마 수준이 돼야 되고, 이것이 실제 프로세스에 적용하는 것이 컨트롤 페이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론적으로는 4.5 시그마 수준이 된다 그랬죠. 여러 가지 외부의 변동에 대한 또 영향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식스 시그마 수준이라고 하는 부분이 달성이 된 거냐라고 하는 것까지가 바로 임프루브 페이지에서 해야 되는 전체적인 활동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해당 스텝에서 자세히 또 설명이 있을 예정이고요. 자, 이번 강의는 개선 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진행됐던 내용의 산출물이 인풋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 인풋으로 들어와야 될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갖고 왔습니다. 애널라이즈 페이지의 스텝 9, 맨 끝 세 번째 스텝이죠. 핵심 인자를 선정하고 개선 방향을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과제 수행 내용을 좀 리뷰를 해보면요, 핵심 인자라고 하는 부분을 보통 임프루브 페이지로 넘깁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핵심 인자라고 하는 건 포지션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실제 개선의 대상이 되는 거는 개선 방향이죠. 프로세스를 바꿔줘야 될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프로세스를 좋게 바람직하게 이제 바꿔줘야 되는 것이 이제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활동이 핵심이기 때문에 개선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개선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애널라이즈 페이지를 진행할 때 각각 이 내용들이 항상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분석을 쭉 해서 이것이 이제 바꿔야 되는 내용이다.
좋게 해야 되는 내용이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하이라이트 시키고 그 내용들을 여기다 요약을 해 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앞에서 우리가 분석한 내용이 여기에 없거나 또는 새롭게 뭐 추가되거나 이런 것은 용납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앞으로가 다시 또 보정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즉실천의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근본을 찾아 들어가다가 보니까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표준이 이거 좀 바뀌었네 안 지키네 뭐 이런 것들이 다 또 하나의 개선 내용들이긴 한데 바로바로 실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 이런 것들은 임프루브로 굳이 넘겨서 활동을 많이 또 제약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다 처리를 해버리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고민해야 될 내용들 또는 리스크가 좀 큰 것들, 또 실험이 필요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주로 임프루브 페이지로 넘기게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혹 보면 또 온도 같은 경우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온도 같은 경우는 그 바이탈 퓨라고 하는 X의 개념 아니냐, 또 그래서 그 온도를 넘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아이디어가 필요한 부분들은 당연히 뭐 개선 방향이 있어서 넘길 수 있겠지만 온도 같은 경우는 온도를 바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온도라고 하는 것을 왜 분석을 해보니까 주의하게 생각했냐 이거죠. 그러면 분석 당시에 그럼 온도가 왜 이게 잘못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설계치에서 벗어났다. 근데 그 설계치 왜 벗어났냐 이거죠. 그 외부의 주변의 온도가 환경 온도가 너무 높아져서 설계치 온도가 영향을 받았다든가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개선 대상은 온도 자체가 삐뚤어진 것을 최적 조건으로 맞춰주는 게 아니라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뭐 이런 어떤 요인이 되겠죠. 접근이 되겠죠. 그런데 온도, 그런 환경 요소가 없고 자체의 온도가 좀 변화된 거다. 그러면 그 온도는 최적 조건을 설정해야 되니까 개선 방향은 뭐 실험 계획, 최적 조건 설정이나 아니면 실험 계획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 공간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온도라는 것을 넘기긴 넘기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실험 계획을 해야 된다. 임프루브 페이지에서 이렇게 언급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또 환경 때문에 온도가 바뀌었다. 하는 다른 요소 때문에 온도가 바뀌었다 그러면 그것들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개선 방향에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정리를 좀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기는데요.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내용들이 그 개선 방향이라고 하는 것의 성격에 따라서 이후 활동이 더 결정이 되겠죠, 당연히. 예를 들면은 실험 계획을 해야 되느냐, 회계 분석을 해야 되느냐, 어떤 툴을 써야 되느냐 이거죠. 또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내서 한 번에 이렇게 탁 바꿔버리면 또 프로세스라는 건 앞뒤가 연결된 거니까 내가 어느 특정 점에서 그걸 바꿔버리면 그 연계성이 또 깨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고민을 좀 해줘야 되니까 아이디어를 내서 그걸 정리한 다음에 선정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최적의 어떤 안을 가지고 이제 접근에 들어가는 이런 어떤 유의 개선 방향일 수 있고요. 그것을 대안인자라고 그럽니다. 아니면 아까 같이 이제 온도나 압력처럼 우리 개선 방향에 이건 실험 계획을 해야 된다. 최적 조건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개선 방향이 나온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모아서 계산하는, 즉 데이터 처리가 되는 것들이냐. 그렇다 그러면 그건 이제 제어인자라고 그러죠. 실험 계획이 가능하냐. 의도적으로 내가 X를 조정해서 Y를 얻을 수 있느냐. 그렇다 그러면 실험 계획을 통해서 이제 Y fx를 찾는 그런 루트를 타고요. 실험이 불가능하다. 설비도 없다. 뭐 여러 가지 뭐 제약 조건이 있다 그러면 기존의 히스토리컬 데이터라고 그러죠.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서 Y fx를 찾는 이런 어떤 또 하나의 그 경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로를 이제 제어인자라고 그러고요. 실험이나 어떤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통해서 최적의 대안을 찾아주는 이런 어떤 접근이라 그러면 이쪽에 이제 경로를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적 대안이라고 하는 것과 최적 조건은 같은 레벨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최적 조건, 즉 정확한 X들, 고객의 Y를 만족시켜주는 정확한 X 값들을 우리가 찾아주게 되면 또는 우리가 프로세스를 바꿔줘야 되는 그런 그 사안들이 결정이 되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디로 모입니까? 스텝 12 결과 검증, 파일럿 테스트라고 그러죠. 결과 검증에 모여서 그것들 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질 것인지, 즉 메저 페이지에서 정한 목표를 우리가 달성을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이제 검증하는 이런 과정으로 넘어가죠. 굉장히 좀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런 그 디테일이라고 그럽니다. 디테일, 이렇게 흐름에 대한 이런 디테일들은 과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자세하게 설명을 뭐 드리기보다는 뭐 개략적으로 그 흐름을 설명을 좀 부연을 하면요. 대한인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꿀 거냐, 이런 주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한 번에 딱 어디 가서 보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더라,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벤치마킹의 개념이니까 바로 우리한테 이식할 수도 있죠, 맞으면.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거 뭐 우리한테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뭐 추가적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도 있고요. 또 아이디어에 제약이 생기면 쓰도록 요구를 하는 거죠. 파생된 아이디어를 갖고 또 몇 개씩 쓰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증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스캠퍼를 가지고 미진한 부분, 빠진 것들을 더 추가를 하는 거죠. 스캠퍼는 뭐 substitute라고 그러죠. 대체할 수 있는 건 없느냐, combine, 또 adapt, 적합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magnify, 뭐 확대하거나 개념을 뭐 증폭하는 그런 개념들, put to other uses라고 그러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건 없는지, 그 다음에 eliminate, 제거해버리면 안 되는지, reverse나 rearrange, 재배열하거나 또는 반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아이디어를 그쪽에 쫙 정리를 하는 거죠. SCAMPER에. 또 그래서 좀 빈도가 낮은 것들은 또 추가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중에 이것을 하나의 어떤 문제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증폭시켜가면 하나의 그 어떤 그 개선 방향에 대해서 한 150개에서 한 200개 정도가 금방 나옵니다. 한 서너 명의 팀원들이 그룹별로 진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양이 이제 증폭이 되겠죠. 그것들은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아이디어 종합은. 그래서 3분의 n씩 이제 털어내는 거죠. 손을 들어서. 또는 이제 그 털어낸 것들, 남은 것들 가지고 이제 픽 차트로, 포블락이죠. 정리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교재에는 pay off matrix, pay off라는 건 이제 성과를 낸다는 뜻입니다. 그 성과를 내는데 노력의 정도에 따라서 앞에서 정리, 남아있는 것들을 이렇게 포블락에 정리를 하는 거죠. 근데 원명은 이제 픽 차트라고 그래요. 이제 possible, 또 implement, challenge, kill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뭐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거, 실행이 가능한 거, 도전적인 거, 도전적인 건 이제 굉장히 어렵다는 뜻입니다. 어려운 어떤 그 아이템이라는 얘기죠. kill은 이제 전혀 불필요한, 제거해야 되는 그런 아이템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포블락에 뿌려서 쉬우면서 성과가 좋은 거, 성과가 좋은 거를 이제 골라내는 그런 차트가 되겠습니다. 또 거기서 뽑아진 것들은 이제 쇼스타퍼 제거라고 하죠. 쇼스타퍼는 뭐 연극이나 이런 거 할 때 중간에 나와서 재밌게 해주는 뭐 그런 역할입니다. 맥을 끊는 거죠. 중간중간 이제 다음에 과정이 이어지기 전에 잠깐 이제 고객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의 어떤 흐름상에서는 쇼스타퍼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래서 정책적인 어떤 문제라든가 법에 반한다든가, 그걸 우리 그 교재는 이제 must criteria,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기준들, 저촉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또 정리가 좀 돼야 되겠죠. 걸러내야 될 겁니다. 뭐 그렇게 해서 많은 양들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요소로 압축해가는 과정이고요. 모포로지컬 매트릭스는 주로 교재는 이제 아이디어 박스라고 하는데, 이건 R&D에서 쓰는 툴이에요. 조합을 하는 거죠. 뭐 교육은 강사는 누가 하고 교재는 어떤 걸로 하고 이런 가지 옵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이제 조합하는 그런 매트릭스죠. 아이디어 박스. 그래서 이 중에 여러 가지 나왔던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이제 평가에서 선정하는 그런 기법으로 넘어갑니다. 노미널 그룹 테크닉이라 그래서 선택하는 어떤 방식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위계가 높아져요. 그래서 크라이티어리어라고 하는 기준들이 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갖고 결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must want 매트릭스라고 하죠. 케플러 트리거 매트릭스인데 통상적으로 이제 must want 매트릭스라고 교재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크라이티어리어, 기준들을 이제 must 한 것과 want로 나누는 것. 그 다음에 가장 위계가 높죠. few method 또는 few matrix 또는 few concept selection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R&D 툴이죠. 업그레이드를 해가면서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정성적 기법들의 내용은 교재 그 식스시마 바이블 시리즈 정성적 기법편에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별도의 강의로 또 진행을 하니까 해당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뭐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중요한 것은 개선 방향에 넘어왔을 때 우리가 그 개선 방향을 이걸 다 거칠 거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도출하는 과정이 브레인스토밍을 쓰고 정리하는 기법에 이제 픽 차트를 쓰고 평가 선정할 때 이제 NGT를 써서
결국 이제 최적 대안을 뽑아내는, 또는 요렇게 뭐 요렇게 올 수도 있겠죠. 또는 요렇게 뭐 요렇게, 또는 요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거치든지 하나씩은 선택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이 정립이 돼서 최적 대안으로 마무리가 되면 결과 검증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뭐 추가적으로는 설문을 통해서 실험 기획을 할 수가 있어요. 컨조인트 어널리시스라고 합니다. 항공이나 서비스문에 특화된 이런 그 부문에서는 금융 이런 쪽이죠. 설문 같은 걸 많이 해요. 그죠? 제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설문을 통해서 실험 계획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험 계획처럼 DOE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컨조인트 어널리시스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정성적 기법들 활용해서 우리가 가장 그 프로세스에 딱 맞는 상황이 뭐냐라는 걸 찾아준 것이 최적 대안이고요. 그것을 프로세스 딱 실행을 딱 하도록 된 모습을 보여주면 최적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적 대안은 바로 최적화하고 연결되는 그런 직전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애널라이즈 페이즈의 스텝 9에서 정해진 그런 개선 방향의 성향대로 그 대안인자인지 제어인자인지 이것이 결정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필요한 툴들, 기법들이 결정이 되고 그것들에 따라서 최적 조건 또는 최적 대안이 마련이 된다. 이런 것들이 뭐 복합적으로 나오든 아니면 독립적으로 여기서만 나오고 여기서만 나오든 어쨌든 그 요소들은요, 최적화된 된 모습들은 결과 검증 단계에 와서 매저 페이지에서 우리가 논의했던, 예측했던, 예상했던, 원했던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되고, 수치적으로는 이제 식스 시그마 수준이 돼야 된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인프루브 페이즈의 첫 스텝인 개선 계획 수립은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것이 가장 함축성 있고 또 구체적이고 또 한 장으로서 요약되면서 이유를 논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바이탈 퓨랑 첫 번째 공간이 있어요. 이거는 앞에서 개선 방향이 나오게 했던 분석을 통해서 개선 방향을 만들어냈던 그런 요인들을 갖다 놓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억셉트된 그 관련된 요인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오고요. 자, 그 다음에 개선 방향이 오겠죠? 산출물들이 개선 방향이 요 박스 안에 정리가 돼서 들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이 박스를 나눠 놓느냐? 그것은 이제 그룹 명칭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의 과제를 수행을 하면 디파인 단계에서 범위 기술에 프로세스 범위를 기술하는 그런 활동이 있었죠. 그래서 프로세스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는 건드리겠다, 그 안에서의 문제점을 찾아주겠다, 이렇게 디파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프로세스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 안에서 X를 찾아서 파고 들어간다 그랬죠. 그 포지션이 다 어떤 포지션, 위치가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파고 들어가다 보면 이것은 시스템, 전산 시스템 화면을 요걸 검색 기능을 더 추가한다든가, 또는 뭔가 새로운 입력란을 필드를 추가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서로 다른 요인들을 분석해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의 IT 인프라에 관련된 화면이 템플릿이라고 그러죠. 화면을 개선하는데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을 분석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개선 방향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결과 놓고 보니까 한 화면 또는 한 시스템에 어떤 필드를 바꾼다든가 검색 기능을 추가한다든가, 이런 식의 개선 방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같은 내용들이죠. 같은 영역에서 한꺼번에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따로따로 하게 되면 굉장히 일이 번잡스러워지겠죠. 그러니까 전산 시스템을 개선한다. 그럼 내가 프로세스를 정의했기 때문에 그 안에 관련된 전산 프로세스는 거의 한두 개로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산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 갖다 모아놓는 거죠. 또 프로세스 개선이다 그러면 프로세스 개선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 갖다 놓는 겁니다. 또는 어떤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요인들이 서로 다른 요인들에서 나온 것일지라도 교육과 관련된 것은 한 곳에 다 모아놓고, 그래서 그룹 명칭을 부여를 해줄 수 있는 거죠. 무슨 시스템 개선, 무슨 프로세스 개선, 무슨 교육 활성화 방안, 이런 식으로 해서 적정한 그룹명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룹 간의 관계가 있어요. 이건 전개 순서인데 이후에 어떻게 이제 순서대로 전개 나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표준율을 개선을 한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개선된 프로세스를 가지고 뭐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흐름이 우리가 형성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 그러면 이후의 전개도 요 화살표대로 먼저 표준율을 정비를 하고 프로세스를 개선한 다음에 관련된 내용 담당자들한테 교육을 시킨다. 자, 이렇게 흐름을 정해주면 훨씬 더 이후에 단계별로 진행하기가 수월을 하고요. 특히 이 그룹명의 첫 번째 내용 최적화가 끝나면 그 다음에 그룹명의 두 번째 개선 방향, 이것이 이제 최적화가 끝나게 되겠죠. 그럼 최적화 대안으로 나오는 그런 산출물들이 결정되어 있을 거고, 다음 두 번째 그룹의 첫 번째 개선 방향에 대한 최적 대안을 또 유도해서 최적화로 이끌어가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개선 방향에 대한 최적 대안을 뽑고 또는 최적 조건을 뽑고 최적화를 이루는 이런 구조로 단계별로 하나하나씩 명확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애널라이즈의 내용하고 임프루브 진행된 내용이 상당히 좀 엇박자가 나거나 그것에 연계된 흐름을 우리가 자료상에서 파악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료 작성의 스킬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일하는 방식에 대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세세한 그 활동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들이 이제 결정이 되면 우리가 메저 페이지에서 결정한 목표가 있겠죠.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겠다. 뭐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또 활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챔피언이나 아니면 주변 관련된 팀원들, 주변 관련된 분들, 이런 분들과 리뷰를 해야 되는 거죠. 과연 이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많은 또 논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또 넘어가면 이후 활동은 또 많은 또 한 달여의 시간을 또 투자를 해야 되는, 자원을 또 투자해야 되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이미 거기 되돌리긴 너무 어려운 거죠.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 분석을 더 하거나 아니면 아이디어를 개선 방향을 또 도출하기 위한 이후의 어떤 이전의 과정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정리하면 이 개선 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어떤 그 내용을 담고 있다. 첫 번째는 이력입니다. 어떤 요인을 분석해서 뭐가 나왔다. 연결돼 있죠, 지금. 화살표로. 그런 그 히스토리를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내용들, 어떤 요소들이 어떤 그 개선 내용을 가지고 어떤 부분들이 개선이 되는 거냐. 라고는 그 개선에 대한 활동 내역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목표 달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의 내용이 이 한 장의 장표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철저하게 다른 방안이 없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해서 좀 구성될 수 있게 여러분이 활동을 해주길 기대를 합니다. 상당한 효과가 있고요. 네, 주로 이런 것 포맷으로 해서 앞뒤간의 어떤 매개 역할을 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었다. 뭐 이렇게 경험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한 사례를 보면요. 불평, 불만 접수 건수, 노래방 기기 고장 빈도,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개선 방향들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룹 명칭으로, 시스템 개선, 시스템을 개선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시처는 우리가 애널라이즈 페이지 마지막 단계 다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그런 것들은 또 독립적으로 즉시처를 가지고 모아놓을 수도 있습니다. 또, 프로세스 개선과 관련된 내용들은 어느 요인을 분석한 개선 방향들이 모여져 있고요. 그러면 이 순서대로 개선을 한 다음에 교육을 체계화시켜서 그걸 시스템에 반영하겠다. 이런 구조라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장, 즉 스텝 11번, 스텝 11이 되겠죠. 최적화. 최적화에는 첫 번째 프로세스 개선의 첫 번째 개선 방향, 이걸 가지고 뭘 하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대안인자의 성격을 띠고 있으니까 아이디어 창출하고 어떻게 할 건가, 또 그 아이디어를 좀 종합하고 정리하고 가장 좋은 걸 선택하고 최적 대안, 그리고 된 모습,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최적화의 과정으로 넘어가겠죠. 그게 끝나면 또 프로세스 개선의 두 번째 개선 방향에 대해서, 또 대안인자면 아이디어 창출하고 정리하고 평가 선정하고 최적 대안 나올 테고 그것을 가지고 최적화하는 이런 일의 어떤 성격이 명확하게 또 각각의 산출물이 규정될 수 있도록, 네,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그룹 명칭 교육 체계로 넘어가서 첫 번째 개선 방향에 대한
또 최적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런 구조로 하나하나의 어떤 장표들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끝으로 이건 이제 최적 대안이 아니고 최적 조건을 필요로 하는 그런 임프루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요인들 Y와 관련된 요인들을 분석을 하니까 이것이 이제 주요하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것의 개선 방향으로 뭐 아레나를 개선해야 된다든가, 이건 데이터 자체가 좀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한 거죠. 그러면 측정 시스템 분석을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개선에 이르는,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데이터 신뢰성이 확보가 됐으니까 네, 실험 계획을 하는 거 어떤 개선 방향이 나왔겠죠. 그래서 완전 요인 설계에 3인자 2수준 뭐 이런 거, 뭐 반복 어쩌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하나의 이제 플래닝이 필요한 요소들이 될 거고요. 그것이 끝나면 결과 검증이라고 하는 그런 단계로 이제 넘어가서 목표 달성이 여부를 또 규정 지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달성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리뷰는 여러 담당자들이 모여서 이 시점에서 결정이 돼야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장표상으로는 이제 한 장입니다만 앞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인풋,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요 계획 전략 수립한 요 내용대로 이유가 그대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 또 변경이 필요하면 바로 돌아와서 요 장표를 업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또 이유로 가는 뭐 이런 어떤 반복적인 활동도 허용이 됩니다. 그때는 이제 굉장히 빨리 일어날 겁니다.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규정해서 내가 왔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일하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효율적이고 이것이 사실은 빠른 그런 우리의 업무 스타일에 맞는 그런 필요한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네, 임프루브 페이즈 첫 번째 스텝이죠. 스텝 10 개선 계획 수립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